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2페이지 논용신 성패 구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번 강의 뒤에 좀 시간이 길어져 있었는데 좀 서둘러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용신을 원령에서 구한다고 했죠. 그러면 용신을 구했으면 용신이 이루어지고 패하고 또 이루어진 중에 패하고 또 패한 중에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격국이 성격됐다. 용신이 패했다 그러면 격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성중유패, 대기, 그러니까 꺼리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국이 이루어진 중에 격국이 깨질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성중유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격국이 깨졌는데 패했는데 그 패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구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웅을 가지고 있으면 패중유성이다. 다시 격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된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첫 단락은 이루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죠. 잠시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흔히 체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는 일주, 그 다음에 체를 일주로 놓고 보면 격국용신, 그러니까 격국은 원령이죠. 원령은 용이죠, 용. 그리고 격국을 이루어주게 하는 그런 글자로가 상신이라고 하는데 상신은 용신의 용이죠. 그래서 이때는 용신이 체가 되고 상신이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의 용,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선신과 악신을 구분하면서 선신과 악신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뭔가? 선신은 자성한다. 자성.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악신은 자성이 불가하죠. 정관격은 정관이라고 하는 선신이 그대로 격국을 이루고 일주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데 칠살이라고 하는 악신은 그 자체로서 격을 이루고 일주를 해서 복무할 수는 없고 식신의 재나 인성의 화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일주를 위해서 복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선신은 일주가 그대로 부릴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죠. 그리고 그 선신의 십신은 주동적으로 일주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주동적으로. 그런데 악신의 경우는 주동적으로 일주를 돕지 못하죠. 반드시 다른 글자의 개입을 통해서 흉성을 누그러뜨린 다음에야 일주를 돕는 거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이라고 하는 원령 용신이 있다고 하면 정관격이겠죠. 정관격은 어떻게 성하느냐,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정관격은 아까 선신이기 때문에 자성도 가능하죠. 자성. 스스로 성격되는 거죠. 정관격 하나만 있으면 정관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안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정관격은 정관을 해치는 글자가 없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고관무보라고 해서 고관무보, 관이 외롭고 보좌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성격이 됐다고 하더라도 레벨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격국의 고저상의 어떤 그 품질을 좀 낮추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격을 해치는 글자가 없다고 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재와 인이 정관의 성격을 돕는 글자고 재와 인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성격된 거죠. 그래서 정관격이 성격됐다. 정관 그 자체가 손상이 없거나 아니면 재성과 인성이 있어서 앞뒤에서 정관을 튼튼하게 호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갖춰진 경우가 격을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재와 인수를 만나고 N부의 개념으로 지금 형충파이가 없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관무보인 경우에도 폐격은 아니죠. 그래서 레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반드시 그래서 일단 형충파해가 없을 것이 1차 조건입니다. 정관격의 성격 요건은. 그러면 그 자체로도 성격이 가능하고 다만 고관무보이라면 레벨이 좀 떨어지고 형충파해가 없고 재와 인수가 있으면 완벽한 정관격의 성격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밑에 재격인 경우에 재가 관을 생하여 왕하거나 혹은 재가 식신의 생황을 만나고 신강하고 비견을 지니거나 혹은 재격의 인수가 투출하고 유추가 온당하여 인수와 재가 서로 극하지 않으면 재격이 이루어진다. 이건 재와 인수가 불상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애자 있죠. 뿌리가 여기 약간 가벼워야 된다. 인수격을 얘기할 때 재가 인수를 어느 정도 인수가 무거운 경우에는 인수의 어떤 그 무거운 기운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재성이 그것을 극하는 정이 있기 때문에 인수의 기운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때 재성은 뿌리가 있어서 강하게 인수를 극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원령이 식신인 경우 재를 생하거나 혹은 식신이 칠사를 대동하고 재가 없거나 식신 대살 이때는 재가 없어야죠. 식신이 식신격에서 살이 있어서 마침 식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죠. 살이 있다면. 그래서 살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 재가 있으면 식신의 가치를 살을 제거함으로써 보여주려고 하는데 재가 있으면 식신은 또 재를 생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고유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살을 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가 중간에서 통관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식신은 자신의 역할을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돼버려서 파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또는 식신을 버리고 칠사를 취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성이 있어야 되죠. 식신을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기식하고요. 식신을 버리고 취살인, 살인을 따라서 용도를 쓰이게 만드는 거죠. 이때 식신격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을 버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식신을 버리고 살인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식신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독자들은 좀 얼핏 이해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식신을 버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식신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거죠. 이 원령이 식신으로서 식신격을 취했으면 뒤에 용신의 변화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용신이 변하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용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용신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용신을 원령에서 구한다고 했는데 원령은 절기를 바탕으로 한 계절이죠. 계절이 변하지는 않죠. 다만 어떤 일주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어떤 정형화된 어떤 틀이 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령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원령용신, 즉 격국은 변하지 않는데 그 격국이 일주에 이바지하는 그런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식하고 살인을 따라서 마치 살인격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춘 경우에 식신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식신과 살과 인성의 긍정적인 부분을 얻어서 일주가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격을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글자들의 긍정적인 부분, 장점, 우성인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일주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긍정적인 부분을 얻는다. 그게 격국의 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 주해 보시면 격국의 성패는 격국론의 기초이니까 반드시 숙련될 때까지 장악해야 한다. 성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원령용신이 해를 제거한다. 또는 쓸 수 있다. 쓰임을 얻는다. 쓸 수 있음. 가용, 득용, 능용 이런 것들이죠. 패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원령용신이 명을 해야 한다. 쓰임을 얻지 못한다. 부득용. 그 다음에 쓰지 못한다. 불가용. 쓸 수 없다. 불능용. 이런 것들이 패죠. 그래서 이거 좀 이제 길신과 선신과 악신을 나눠보면 먼저 사길신. 앞에서 생하고 실제는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설하는 것입니다.
실질은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성이 가능하다. 합등으로 사선신만 남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자성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길신이 격국용신인 경우의 특징이죠. 정관격을 먼저 예를 들어보면, 정관격이 이루어졌다. 정관격의 성, 정편제격, 정편인격, 식신격. 정관격이 성했다. 이 말은 재성의 생을 만난다. 재성은 정관에, 여기서는 뒤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죠. 재성. 일주를 중심으로 보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 식, 재, 관, 인. 자, 정관격이다. 그러면 재성이 앞에서 생해준다. 이것은 실제로는 식상으로부터 관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인성이, 자, 이제 인성을 쓰는데 관이 인성을 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성은 식상을 극해서 관을 해야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뒤에서, 그러니까 재성이 식상으로부터 설로서 관성을 보호하고, 뒤에서 인성은 관성이 생하는 것이 좀 하지만, 실제로는 인성은 식상을 극해서 관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둘 다다. 보호다, 이제 보호. 왜? 이 사길씨는 보존, 호의,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형충파해가 없을 것. 아까 자성을 말할 때, 형충파해만 없으면 자성이 가능하다. 정관격에 한해서는. 자, 제격을 보면 앞에서, 이게 지금 제가 있으면 식신이 이제 앞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는 관성이 되겠죠. 재를 위협하는 것은 겁이죠. 겁, 비겁. 그러면 식신은 겁의 기운을 완화시켜서 재성으로 유통시켜줘서 실제로는 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관성은 재성이 관을 생하긴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비겁을 제거해서 재성을 보호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에서 다 보호하는 겁니다. 재봉식생이죠. 이때 일주는 반드시 비견을 휴대하여 신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주는 주로 설을 당해서 기를 빼앗긴다. 관을 생함. 그다음에 인성의 투출을 만나는 경우 반드시 인성이 멀리 있어서, 즉 재성과 직접 전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재성은 일주에게 쓰임을 제공하고 인성은 명주를 생황하여 유력하게 한다. 재성과는 항상 선신이죠. 선신인데 서로 인접해 있으면 천적을 만난 거죠. 인성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돼. 불쌍해. 인수격을 보면 이것도 맞아. 인수. 인수. 앞에 있는 거 이제 관성이 되고요. 뒤에 있는 것은 비겁이 되겠죠. 인수는 재성으로부터 침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성은 재성의 길을 누그러뜨려 주는 거. 비겁은 재성을 눌러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인성을 똑같이 보호한다. 인성이 가벼운데 생을 만난다. 관이 인성을 생한다. 즉 관성과 인성이 병립하면 관인쌍정이다. 관살에 생을 만날 때 인성은 약간 가벼워야 된다. 인성이 무거워서 관살에 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는 관살의 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무 무거워서. 그럴 경우에 관살은 인성을 생하지 못하고 일주를 극하러 가죠. 그래서 이때는 인성이 가벼워야 된다. 식상이 설수한다. 인수격에서 인수의 기운이 일주를 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식상이 일주의 기운을 적절하게 설하고 있을 때 그때는 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기 이때는 신과 인성이 같이 강해야 식상이 와서 설수하면 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성이 많아서 약한 재성을 용하는 경우죠. 인성이 중중하고 태과 태왕한 경우로서 재성이 투하는데 근이 가벼우면 재성을 형량하여 사용하여 태과한 인성을 덜어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성이 무거우면 인성은 살의 보호가 불필요하고 살은 몸을 공격하는 본성이 동한다. 식신격의 성, 식신격이 앞에 있는 비겁이 있고 뒤에는 재성이 있죠. 그러면 재성을 식신이 생한다. 인성으로부터 식신을 극하는 천적인 인성으로부터 재성이 인성을 극해서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식신격이 살을 본다. 식신격에 살성이 있는 경우 식신의 본능은 제살입니다. 제살. 그래서 식신의 본연의 존재 가치가 발휘되기 때문에 식신격이 성격되는 거죠. 식신을 포기하고 살인을 취한다. 식격에 인사를 같이 보면 본래는 파격인데 원령 식신은 따라서 일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성이 대체하는 것이며 이때 인성이 다시 살을 보면 즉 살이 와서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생신하여 인격 용살로의 변화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건 인격 용살, 격이 바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격이
식격이 성격이죠. 식격. 엄격히 말하면 인성격이 아니고 인성국으로 표현한 사람들, 인성국이 살을 이용해서 용신이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기식취살인하면 지금 자평진전에서는 식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집어넣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인수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였냐면 기식취살인했을 경우에도 여기 살의 장점을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라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령을 정확하게 용신으로 취하는 자평제 입장에서 당연히 기식취살인도 식신격이 성격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겸용, 그다음에 병용 뭐 이런 개념도 이제 나옵니다만 주로 잡기격에 쓰는 거죠. 이런 것도 갖다 쓸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의 다 기본적인 어떤 목적은 일주가 뭘 쓸 수 있느냐 이런 걸 지금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식신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는 것은 식신과 인성과 살성의 긍정적인 부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악일신격의 성격 요건 중에 일종의 평형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전제에 평형을 항상 논하고 있는 걸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평진전도 어떤 이 신의 강약 문제를 항상 고려해 넣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일주의 한 종류, 신과 용신이잖아요. 격국용신. 중화. 격국이든 뭐 일주 중심의 억구평이든 간에 항상 중화가 어떤 기본 가치인데요. 아무리 격국이 정관격에서 재성과 인성이 서로 멀리 떨어져서 정관을 잘 호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관 자체가 그래서 멋지게 그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신이 취약하면 인성이 비록 있어서 일신을 도울 수는 있지만 그 도움이 원활하게 일주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면 그 레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격국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자평지정이나 어떤 텍스트에서는 일주가 약하면 뭐 제격이나 정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성격되기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격 요건 중에서 격의 어떤 그 평형, 일주와의 관계, 그러니까 일주와 길신과의 관계 중에서 영양과잉적 비만 비대형, 그다음에 장사형, 장. 자죠. 그다음에 건강형, 영양불량형, 허약형 5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영양과잉적 비만 비대형, 허약형은 실형 상태다. 그래서 쓸 수 없다. 그리고 쓰일 수 없다. 폐물이다. 일주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용신이나 격신의 일종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용신이 쓸 수 있음을 보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은 지금 격국용신을 말하는 겁니다. 길격용신을 생하고 왕하게 하는 것. 보편적인 성격 모양이다. 이것은 생호죠, 생호. 앞에 간단히 설명한 내용들을 다 지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다음에 뒤에서 생호하고 해하는 글자를 견제하고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악신을 개조한 이 부분 사실은 그 길신 격국 용신, 그러니까 원령 용신이 선신인 경우에는 지금 해당이 없고 그 원령 용신이 악신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아실 겁니다. 자, 좀 다시 보면 길신이 나를 위해 해를 제거하게 하고 악신을 개조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자, 관격에서 정관은 몸을 극하고 몸을 누르는 것인데 따라서 과하면 일부분을 제어되며 그 경우는 당연히 성격으로 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식신상관을 쓰면 상관견관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때는 주로 인성을 써서 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관격의 인성은 일주가 약할 때 돕기도 하고 일주를 돕고 정관을 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상을 극해서 정관을 보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상신이죠. 정관격에서는 인성, 제격에서는 정관 이런 것들이 뒤에 있는 상신이죠. 뒤에 있는 상신은 주로 2가지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격국용신을 보호하는 것, 하나는 격국용신의 기를 원활히 유통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관은 제, 인. 정관격에서 정관이 지나치게 무겁다. 그럼 그 기운을 설해 줘야 되는 거죠. 정관격이 무겁다는 것은 신약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인성을 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상을 써버리면 극한에 웃으면 이건 파격이죠. 선신은 순용하기 때문에 극해서 쓰는 건 아니죠.
제격은 인성을 극하는 것이니까 인성을 보아도 괜찮지만 인성을 극하면 안 된다. 따라서 장애가 없어야 된다. 서로 자, 견제의 정만 있을 것 이런 얘기죠. 여기 아까 기식 버리고 다른 걸 따라가는 취살인하는 그런 경우를 좀 더 부연 설명해 놓은 겁니다. 뭐 뒤에 내용도 다 자평진전의 그 내용들을 다 분석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성격이 되면 인성의 이기적 측면들이 곳곳 드러난다. 나만 이롭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타의 반대 개념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기적, 나한테 이로운 긍정적인 부분, 우성인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용신은 불변하고요. 용신의 용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격 중에서 인이 무거워서 살이 쪄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곧 재를 써가지고 그것을 제하게 살을 빼야 된다. 재라는 수단은 온화, 묵은, 적절히 할 것이 필요하다. 경제, 가벼운 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근이 가벼워진다고 했죠. 식격에서 식신이 인성의 극을 당해 죽은 후라면 혼식자처럼 버려지는데 인성의 살에 생이 있으면 인의 몸을 던져가는 것이 용신이 인성으로 변한다. 용신이 변한다는 거 아니고요. 이런 설명은 실질은 식격에서 기식취살인으로 변하는데 식격이 폐중유성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식신, 살성, 인성의 긍정적인 부분을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용신의 성, 칠살격, 신강하고 식신 유력해서 제살해야 된다. 살용식제라고 하죠. 살용. 식신대사라고 좀 다르죠. 식신은 그 자체로 성격이 가능하고 살이 있으면 살을 제압해서 성격도 가능합니다. 식신은 격국이자 상신이 되는 거죠. 살이 상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살용식제는 살이 격국이고 식이 상신이죠. 상관제살. 제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살과 가살이라고 흔히 하죠. 상관가살. 식신은 대살, 제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관은 가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양인격, 관성 혹은 살성이 양인을 제압하고 동시에 관살성은 제인의 상조가 있고 주중에 상관 혹은 식신이 와서 관살을 제복함이 없을 것이다. 양인을 제압하는 글자 하나가 1차 상신이라고 하면 1차 상신인 글자를 격국용신으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성격하게 하는 상신을 구해서 2개의 상신이
같이 작동하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를 들어 양인격이면 인이라고 하는 흉신을 제압하려고 하면 관살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격국으로 본다고 보면 다시 제인 관격이라고 그러면 살격은 살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주의할 점은 살을 쓰는 경우에 제하면 안 된다. 월급 권록격은 제사를 해야 되는 거고 양인격은 제사라면 파격이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악신의 경우에는 역용할 때는 재가 우선순위다. 재. 화. 이것은 차순이다. 이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내용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격국을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차분히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격국론이 좋은 점은 특히 자평진전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기본 텍스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악유가 딱딱 맞죠. 그래서 오히려 격국론이 더 공부하기 편한 부분이 있다. 여기를 보시면 자, 길신은 얻어서 머물게 하고 길신이 일을 하도록 하며 후원을 제공해야 된다. 흉신은 의자고 기댈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흉을 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 이독치독이죠. 실제로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며 흉신으로 흉신을 제하는 것은 두 흉신이 서로 싸우게 하여 양패구상하면 그 두 가지의 좋은 부분을 얻는 것이죠. 흉신이 흉신을 제한다고 하여 그것을 도우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식상이 출현할 때에는 항상 일주를 주시하여 탈기를 당하는지 보고 몸이 건장할 것을 높게 요구하며 살이 출현할 경우 그때마다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살을 막아야 된다. 살이 있으면 살 먼저 처리하라 이 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살은 어디에 있어도 살입니다. 월에 있어도 살이고 시에 있어도 살이기 때문에 그 본성은 항상 일주를 공격하려는 본성이죠. 그래서 어떤 방어 수단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효하게 구비하지 못하면 어떤 격국이든지 살이 끼어서 있어서 그걸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는 파격이 되기가 매우 쉽죠. 그래서 성격국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격국용신, 그러니까 원령에서 구한 격국용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일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필요한 조건, 그것이 선신이면 순용, 그리고 그 순용하는데 앞뒤의 글자를 구비할 것. 악신이면 역용을 하는데 역용하는 글자가 온전히 작동하게 될 것.
그리고 일주의 어떤 상태가 견딜만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구비되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